첫째 날이고, 그죠? 9월 이제 첫째 주가 이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이 되고 있고, 시장 자체는 조금 뭐 찌글찌글합니다. 물론 뭐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찌글찌글한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그죠? 해외 증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무료방을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죠? 운영을 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정연처럼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제 신호가 조금 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어제 어제 그죠? 어제 조금 안 좋아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빌빌댔어요. 장 끝나고 한 4시간 정도 기절해가 엎드려 있었다. 지금은 좀 컨디션이 나아진 것 같아요. 타이밍이 항상 딱 감이 와, 느낌이. 요거 조금 이제 몸이 무리가 왔다. 그죠? 몸에 좀 무리가 올 것 같다 싶어요, 항상. 그러면 항상 무리가 오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료방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뭐냐면, 어쨌든 계좌도 많이 올려드렸고, 실제적으로. 종목도 많이 드렸고, 그죠? 또 시장 나쁠 때 또 같이 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됐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몸에 조금 무리가 오는 타이밍이다. 여기서 더하면 이제 탈이 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이미 저번 주부터 이제는 좀 챙겨야 되겠다, 컨디션을. 그래서 이제 뭐 겸사겸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만 무료방은 이제 제가 리딩을 멈추고, 그죠? 운영진들하고 이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방송은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방송을 이제 요 타이밍을 한번 해줘야 된다 싶으면 운영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무료방에 링크도 이렇게 이제 전달하라고 할 테니까, 그죠? 동영상도 제가 올려주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일단 뭐 이제 시장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색깔의 현혹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로 이제 시장을 보면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항상 볼 때 이제 시장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해외 증시죠. 그죠? 해외 증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 다우 산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한 개씩 좀 봅시다. 천천히. 저도 봐야 되니까 한 거지. 일단 첫 번째 다우 산업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아마 꺼놓은 거 보니까 한 2주 정도 전에 또는 일주일 전에 이제 시장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좀 그어놨던 것 같고, 뭐 하방은 좀 잡혀 있는데 미국 증시도 지금은 날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림만 딱 보면 그지? 여기서 이제 하방이 뭐 한 35,000 정도 잡아놓고 그 위에서 좀 횡보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우리 예상대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래쪽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지지 라인이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위험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부분들은 항상 아침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 지수 정도는 이제 챙겨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이렇게 어제 미국이 올랐다 내렸다. 근데 당일의 지수를 보는 건 아니고, 미국의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뭡니까? 오늘, 어제, 내일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그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느낌이 지금은 박스 구간이네, 아니면 지금은 올라가네, 지금은 위험해지고 있네, 아니면 지금은 정말 위험하네, 이걸 이제 보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뭡니까? 뭐 우리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많이 올라왔다가, 그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다가 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죠? 또 올라왔다가 한번 또 떨어졌었고, 또 올라왔다가 또 한번 떨어졌었고, 그죠? 오랫동안 이제 박스를 유지를 좀 하다가, 그죠? 여기에서, 그죠?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다시 올라왔죠. 그죠? 올라왔고 지금 어떻게 되죠?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 느낌. 지금 미국 시장 뭡니까? 박스 상단 구간을 올라와서 좀 쉬어가고 있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딱 보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해석을. 쉬어가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을 하고, 왜 쉬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뭡니까? 올라오지 않는 경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 뭐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한 2년 남았으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뭡니까?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다? 코로나가 확실히 잡혀야 되는데 영원히 잡힐 것 같지 않죠. 지금 봐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하고 계속해서 박스 구간이다. 좀 지루하다. 반면에 뭡니까? 이 지금 흐름이 뭡니까? 요 라인 35,000이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해지겠죠. 실제적으로. 그지? 이게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또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거고,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종목이 손실이다라고 할지라도, 대표님 저 지금 손실인데요. 어떻게 해? 손실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겠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 마이너스 20%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손절을 하면은 그게 차라리 득이 될 때가 있거든. 그죠? 근데 손절을 안 했다가 더 큰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항상 미증시를 보게 될 때는 뭡니까? 35,000 정도 구간을 한번 계속해서 좀 유심히는 아니지만 늘 뭡니까? 체크를 하고 좀 가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잘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뭡니까? 조금 다르네요. 그죠? 최근에 이렇게 뭐 미국하고 좀 다르죠. 다우 산업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흘러갔다가 지금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여전히 뭐다? 시장은 아직까지도 뭡니까? 경기 민감주 또는 뭐 금융주들이 좋다, 뭐 테이퍼링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뭐 철강이 다시 뭐 올라온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뭡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은 성장주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21년 아닙니까? 2020년 10년간은 계속해서 뭡니까? 성장주의 시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제 지금 대변력의 시기거든. 코로나가 뭡니까? 세상을 바꿔놨고, 코로나 바로 이전에도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뭐 성장주다. 이제는 요번에는 가치주다. 이번에는 경기 민감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1년, 2년, 3년을 본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뭡니까? 성장주의 흐름이 계속해서 연속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나올 게 많지 않습니까? 수소경제도 그렇고, 뭐 플라잉카도 그렇고, 그죠? 비대면 뭐 텍트, 메타버스, 그죠? 뭐 블록체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와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성장주가 맞다고 보는 거죠. 다만 뭐다? 변동성이 심하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매수하면 뭡니까? 항상 물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또는 다우산업 또는 뭐 가끔씩 우리가 이제 뭐 WTI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죠? 국제유가죠. 그죠? 국제유가. 요 정도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죠? 80달러까지는 괜찮아요. 뭐 국제유가도 보고, 또 원달러 환율들도 계속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다?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정도만 계속 체크하고, 요 라인이 무너지면 좀 위험하다. 지금은 너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 잠깐 한번 볼게요. 업종 차트. 오랜만에 본다, 그죠? 우리, 지수 차트는 거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제 금방 뭐 나스닥하고 이제 다우산업의 그림을 한번 봤었죠, 그죠? 그럼 한국 증시는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볼게요. 일목균형표 지워버릴게요. 그럼 한국 증시를 좀 보게 되면 미국보다는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상당히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하단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과거 이제 박스 구간이었고, 그죠? 여기가 이제 박스 구간이었고, 그 위에 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 이제 신흥국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도 상당히 느리고 떨어지는 이제 흐름들도 상당히 느리는데, 지금 요 정도 보게 되면 얼추 바닥은 한 3,100 정도 보여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죠? 3,000 정도, 100 정도가 이제 단기 대바닥이다라고 보이는 거고, 고점은 이제 3,300원인데, 역시 뭡니까?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올라온다고 한들 위쪽에 상당히 매물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봉들이 자글자글 있지. 그러면 이 라인을 넘어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뭡니까?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뭐 연속 흑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 수입액 자체도, 그러니까 수출액이 분명히 계속해서 흑자, 뭐 사상 최대 이런 이슈가 나오지만, 조금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 왜냐면 원재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안 나는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는 거는 별로 없는 시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뉴스는 그래요. TVS나 뉴스나 전문가들은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해주거든. 야, 원래 뭐 18분기, 뭐 20분기, 뭐 7분기, 뭐 계속해서 연속 흑자, 매출액 또는 수출액 사상 최대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수입액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 TV 뉴스에도. 그죠? 참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조금만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뭡니까? 수입액도 우리나라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왜냐? 원자재 가격 때문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게 되면 야, 한국증시가 거래소가 아니 수출이 그렇게 잘 된다라는데 왜 이게 안 올라오는 거야? 어느 정도 1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미국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지. 미국은 뭐다? 석유 만들잖아. 석유를 만들잖아. 만드는 게 아니고 생산을 하잖아. 서부 텍사스유. 그죠? 또 셰일 가스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한국증시는 뭡니까? 지금은 뭡니까? 딱 중앙자리에서 뭡니까? 변동성을 좀 수반한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사 쪽에서도 지금 뭡니까? 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뭡니까? 좀 변동성을 수반한 뭡니까? 좀 박스장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박스장이 아니고 뭐다? 정권사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상당히 코스피 상단과 하단의 밴드의 깊이가 7% 정도 잡아놨어요. 바닥은 뭐 3,000까지 잡아놓은 정권사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좀 오버한 것 같고, 지금 3,100에서 한 3,250 정도 밴드 잡아놓는다고 하게 되면 상단과 하방이 7% 정도거든. 7%면 개인 투자자들 주식은 한 15%에서 20% 정도 변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뭡니까? 확실히 뭡니까?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도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었고, 또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뭡니까? 지금 뭐 거의 V자 반등까지 나와줬죠, 실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스닥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뭐다? 시장의 중심은 성장주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성장주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근데 대부분의 매체나 리딩을 하는 선두 리더 그룹들을 보게 되면, 뭐, 유튜브 얘기해도 상관없죠, 그죠? 뭐, 우리 방송이니까. 그죠? 뭐, 3프로TV, 그죠? 뭐, 금분리? 유분리? 이런 뭐지?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3프로TV 같은 애들. 또, 유튜브에 또 매매를 잘하는 일부, 좀 자기가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기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지는 매매 안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 종목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 그 TV에, 유튜브에 나오는 이제 뭐 3프로TV 같은 애들, 내가 한 10억 정도 줘놓고, 야, 이거 한번 올려봐라 그러면 걔네들 돈 못 벌어요.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고 현재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그죠? 총알이 날아오는데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조금 글러서 들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과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20%, 30%, 10%, 15% 물려있는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회원들이 가입해가지고 내가 계좌를 밤에 봤는데 뭐 보유한 종목 전 종목이 마이너스 30%대 손실. 뭐 내가 10개 종목을 들고 있는데 10개가 다 손실 20%에서 30%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손절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물려있고 또는 뭡니까? 또 더 돈을 이제 복원전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20% 30% 종목을 팔아가지고 대형주를 매수를 하게 되면 본전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지. 본전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지. 절대로 못 찾습니다. 삼성전자가 30%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많이 올라봐야 뭐 15% 있겠죠. SK하이닉스 많이 올라봐야 15%겠죠. 그죠? 진짜 잘 풀려야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안정성, 우리가 주식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나 지금 좀 안정적인 종목들, 그죠? 매매를 하는 것은 괜찮기는 한데 이미 최전선에서 너덜너덜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코스피를 잡아가지고 또는 대형주를 잡아주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좀 무섭고 하겠지만 여전히 뭡니까? 성장주에
계속해서 트렌드는 유지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컨택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뭡니까? 위험하기는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뭐다? 코스닥 종목을 해야 됩니다. 중소형주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소형주는 매매가 힘드니까 중형주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다? 성장성. 그 향후의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에 있는 섹터 위주의 종목을 여전히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대표님 그러면 성장성이 있는 섹터가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이미 답은 다 나와 있겠죠. 답은 다 나와 있겠죠. 이게 레파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 성장성 이미 산업이 그죠? 이미 산업이 이만큼 그죠? 포화가 돼가지고 지금 하는 종목들은 안 되겠죠. 자, 제가 예전에 1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기억 안 나죠? 그죠? 2차 산업혁명. 또 3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기억 안 나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봤는데. 1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농업. 수산업.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뭐 1900년도에. 그죠? 1900년도 초반에. 뭐였어요? 밥. 그죠? 또, 배 타고 나가지고, 그죠? 고기 잡고. 이게 1차 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1차 산업이 농업이나 수산업이 사실 전망이 있습니까? FTA, 전 세계가 다, 그죠? 자유무역 경쟁 다 퍼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땅이 부족하고 하니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농업이나 수산업도 대부분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들 알다시피. 그래서 이 1차 산업은 이제 마탱이가 간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주요 산업 구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1차 산업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저쪽에 있죠. 동남아 쪽이나 이런데 뭐 캄보디아 같은데. 그죠? 아직까지 1차 산업에 머물러 있겠죠. 그럼 2차 산업은 뭐예요? 2차 산업은 제조업이에요. 제조. 우리가 뭡니까? 1950년도, 1970년도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조업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딱 보게 되면 뭡니까? 공업, 제조업, 자동차, TV도 만들고 그죠? 갑자기 TV 그러니까 사카린 밀수했던 게 생각이 나네. 그죠? 이건희의 3남인가요? 사카린 밀수했다가 이제 밀려났잖아요. 그죠? 4남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우리나라가 뭡니까? 이제 반도체, 또 포항에다가 뭡니까? 박태준이가 또 포항 제철을 설립을 하고, 그죠? 정주행이가 현대 자동차를 또, 그죠? 밀어붙이고, 그죠? 이런 또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때는 또 뭐예요?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뭡니까? 또 좋아졌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이 이제 또 지나가니까 이제 3차 산업이 나오게 돼요. 1980년도에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세상이 바뀌거든.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그냥 막 찍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윤택해지고 또 생활이 조금 나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지. 야, 이 서비스, 그죠? 서비스가 어떠냐?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뭡니까? 이러고 그죠? AS,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또 4차 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계속 보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계속해서 세상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트렌드에 자꾸 뒤처지게 되면은 뭡니까? 꼰대 이야기를 듣는 거지. 속된 말로. 그래서 이 산업이 넘어오다가 이제까지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온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2000년도에 도래하면서, 그죠? 2000년도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2005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진짜 뭐 이런 하이테크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에서 뭡니까? 이제 전기차, 뭐 플라잉카, 또는 뭐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ESS도 나오는 것 같고, 친환경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국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뭡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 네트워크 시스템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다? 그런 세상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투자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까? 맨날 똑같아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기차.
이미 뭡니까? 산업의 성숙기에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종목들이 뭐 오늘 또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뭐 100%, 200% 급등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두 달, 두 달 있으면 다 빠져버리죠. 또는 뭡니까? 쭉 올라왔다가 더 빠져버려요. 더 빠져버립니다. 근데 결국 성장성이 있고 산업이 확실하게 뭡니까? 본궤도에 진입했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안 빠져요. 이렇게 빠지지 뭡니까? 또 올라갑니다. 또 빠져요. 그래서 이 전기차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1년, 2년 내내 올라옵니다. 아, 그 예전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산업들이 있는 거고. 이제 개화가 되는 산업들도 있겠죠? 개화가 되는 산업들은 뭡니까? 수소 관련주들이죠. 아, 이게 수소가 관련이 지금 이게 터질까? 진짜로 이게 산업이 되는 거야? 돈이 되는 거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지. 가능성. 그래서 제가 일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2010년도, 2013년도부터 내가 이제 전기차를 공략을 했었고, 2015년도에 왕창했고, 2018년도에 왕창했고, 올해 작년에도 왕창 전기차를 공략을 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무슨 얘기냐면, 야, 지금 전기차 들어가가지고는 우리가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이제는 뭐 이런 종목들이 200%, 300%, 400% 수익 내기는 나는 사실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전기차에 대한 매매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길어봐야 내년까지가 아니냐. 내년이면 이제 전기차도 끝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 때면 완전히 이제 성수기가 최상단에 꽂혀버리거든. 뭐 올해 9월달 말에도 전기차를 공략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내년에도 전기차를 공략하겠지만 이제는 뭐다 또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 경제에 좀 한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 아직까지 안 올라왔거든. 그래서 뭐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두산 퓨어셀이 지금 뭐 수익이 난다 안 난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이야기는 들으세요. 그게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나중에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들이 나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수소 경제 쪽이 만약에 풀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두산 퓨어셀 같은 애들이 지금은 5만 원이겠지만 또 2년 3년 이후에 돌아봤을 때 30만 원 40만 원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에코프로비엠 내가 2019년도에 에코프로비엠에 전화해가지고 뭐 또 2020년도 에코프로비엠에 전화해가지고 사장하고 이게 주가가 가니 안 가니 논을 할 때 주가 이만큼 막 떨어지길래 나는 좋게 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때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전화도 하고 또 사장님 전화 핸드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도 통화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진짜로요. 지금 그때 회원들도 있는데 내 전화번호 알아 내가 에코프로비엠 사장한테 직통으로 전화했거든.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근데 그 당시에 5만 원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30만 원이거든. 좀 아쉬운 거는 내가 그때 매수를 했던 걸 지금은 한 2년만 더 홀딩을 했으면 더 많이 벌었겠지. 그죠? 물론 계속해서 먹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판단은 야 과연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지. 크게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러면 수소 같은 애들 이야기했지만 지금 주가는 중요하진 않아요. 뭐 신재생 같은 애들 그죠? 뭐 CS 윈드 좋게 보여요. 여전히 좋게 봅니다. 여유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좋게 보입니다. 또 뭡니까? 뭐 항공우주 관련 주들도 물론 맨날 뭐 우리나라의 단편적인 이슈는 뭐 이거를 그죠? 뭐 비행기를 뭐 그죠? 인도네시아하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돈이 되니 안 되니 이러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당장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뭐다? 야 우리나라가 향후에 뭐래가 먹고 살 거냐라는 거지. 첨단 산업에 어떤 쪽으로 우리나라가 갈 거냐라는 거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세상은 뭐 머스크가 예를 들어가지고 화성에다가 진짜 발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전 세계 그죠? 그래도 좀 산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투자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가 야 화성에 우리 이제 진짜 유인 우주선 발사할 거다. 3년 있다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럽, EU,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뛰어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예산도 보게 되면 뭡니까? 이 우주항공 쪽에 계속해서 뭡니까? 이게 뒤늦었거든. 우리나라는 지금 기구가 없어요. 하물며 일본이나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도 우주항공국이라는 뭐 미국으로 치면 뭐 나사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드릴게요.
정부 쪽에서 또는 준 공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다 지금 협의체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래부터 뭡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이게 밀리겠다. 그죠? 뭐 우리나라 달 탐사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장흥에 이제 나로 발사 정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시장,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보면서 뭡니까? 매매를 하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지.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더라? 그게 맞더라는 거지. 야 내가 옛날에 그걸 샀었는데 지금 들고 있었으면. 근데 잡주를 매매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지.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엔터주들 지금은 많이 올라가 매수가 안 돼요. 그죠? 지금 많이 올라가 매수가 안 되는데 엔터주들 또는 미디어 관련주들 조만간에 이제 디즈니 한국에 상륙을 하죠. 그죠? 디즈니 상륙하죠. 그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뭡니까? 예전에 2010년도의 트렌드는 뭡니까? 화장품이었어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K-뷰티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엄청 팔아 제꼈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거 카피 하잖아. 그죠? 이름만 싹 바꿔가고, 그죠? 한국 제품처럼. 그러면서 뭡니까? 중국 애들이 모방 카피. 중국이 2010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못 만들었어요. 100% 수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 해외 거 뺏기고 우리나라 거 상용차 가져가고 해가지고 기술 훔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리 자동차 만들고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종목도 한물 갔지. 텍터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텍터는 뭡니까? 아무리 뺏겨도 한계가 있는 거지. 중국에 가면 BTS하고 비슷한 그룹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름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글로벌 트렌드에 맞고 또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거기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니까 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포더블 폰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가가 조정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뭡니까? 오늘 장전의 뉴스를 보게 되면 인도에서 여전히 시장의 점유율이 1위였죠. 삼성전자 원래 시장의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 1등은 누구였는 줄 아세요? 중국이었어요. 중국 애들 화웨이하고 요런 애들이 1등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가져왔죠. 그죠? 가져왔고, 미주는 당연히 1등이고요. 여전히 화웨이에 축을 받지만.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삼성전자 또는 대기업 정부 정책 글로벌 트렌드를 합치면 또 뭐 이야기했던 뭐 파운드리, 그죠? 비메모리 시스템, 그죠? 반도체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기준을 좀 잡아 놓자라는 거지. 오늘 주가가 좀 빠졌네 안 빠졌네 보다 이런 기준을 딱 잡아 놓고 내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먼저 확정을 해놓고 나는 이쪽만 볼래 해놓고 거기에서 뭡니까? 사고의 확장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아 요거 야 요쪽까지 한번 벌려봐도 되겠네. 하지만 뭡니까? 기준이 딱 잡혀 있으니까 나는 이것만 딱 볼래. 딱 봤는데 파생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파생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럼 파생되는 게 이렇게 딱딱딱딱 눈에 보일 거예요. 딱딱 보이지만 뭡니까? 나는 기준 자체를 어디에다 잡아놨다? 여기에 딱 잡아놨잖아. 여기에다가 나가 딱 핵을 딱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옆에 파생되는 것들을 좀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언제든지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핵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다가 집중해 버리는 거지. 그리고 계속 밖에서 노는 거지. 왜? 잠깐 밖에서 놀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 안으로. 집 밖에서 놀다가 새벽까지 놀다가도 잠은 집에 와서 자야 되거든. 근데 뭡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자버리는 거지. 한번 길바닥 자니까 습관대가 계속해서 길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 들었지만은 뭐다? 좀 중심을 좀 잡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을. 그 첫 번째 이야기 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시장 이야기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증시도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어떻게 됐죠? 차트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그죠? 미국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전에 올랐다 내렸다 올라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좀 전에 미국 차트 보여줬는데 아직도 벌써 다 까먹었어요? 나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올라왔다가 그냥 이게 쭉 가고 있죠. 좀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가고 있죠. 그죠? 코스피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한번 쭉 밑으로 빠졌다가 여기 딱 걸려있고, 코스닥은요
쭉쭉쭉쭉 하다가 쭉 빠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지. 그죠? 전체적으로 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지금 생각은 뭐냐면, 지금 당장 갈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되면 빠져요. 또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또 올라와요. 근데 이 중심을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싶으면 빠지는 거고, 많이 올리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지. 성장주예요, 성장주.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빠지느냐? 성장주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차익 실현. 근데 뭐냐? 기존의 그냥 대형주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만 차익 실현이 나오고 기존의 대형주들이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급락 나오진 않아요. 여기까지 빠지고 말지. 근데 성장주가 많이 올랐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근데 대형주는 오른 것도 없는데 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 급락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올라오면 누가 올린다? 또 성장주가 올려요. 대형주는 계속 재미가 없다라는 거지. 이 모습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시장은 지금 위로 못 치고 계속해서 뭡니까? 옆으로 박스권으로 간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야 우리가 저번 주까지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저번 주 최근에 시장에 V자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빨리 회복을 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을 했다 그러면 야 여기서 더 가기는 힘들겠네. 조금 쉬어가겠네. 박스 구간이겠네. 라고 판단한 거지.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카톡방에 멘트 딱 적어준 거 보게 되면 야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속도는 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지금은? 종목이 빨간불이면 매매하면 됩니까?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시장은. 그러면 정혜원방 무료방에는 그렇게 적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정혜원방에 딱 적어준 거 딱 보면 뭐라고 했냐면 빨간불에는 종목을 매수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보면서 지금은 빨간불에 매매하는 건 아니다. 지금은 역으로 한 종목이 딱딱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쳐버려야 돼요. 쳐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불에서만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오늘 좀 사고 오늘 또 파란불에 좀 사고 그렇게 좀 길어들었다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뭐다? 지금은 박스장이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올랐다 싶으면 빠져요. 좀 빠졌다 싶으면 또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파란불에서 매수 올라오면 매도, 파란불에서 매수 올라오면 매도, 파란불에서 매수 올라오면 매도. 예전에 우리가 15% 20%를 기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눈높이를 낮춰야 돼. 맥스가 7%고 낮게 잡으면 5%야. 내가 매수했는데 한 5% 정도 올라왔네. 매도. 또는 나 오늘 매수했는데 어제 매수했는데 오늘 3% 올라왔네. 바로 그냥 3% 수익 차익 챙겨버리겠다. 그냥 챙겨버리겠다. 챙겨버리고 현금 들고 있다가 내일 또 파란불 되면 또 매수 오늘 또 2% 올랐네. 챙겨버리겠다. 그냥 계속해서 매수 매도 하면서 그냥 챙기는 전략이 지금 사실은 더 유효한 시장입니다. 근데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매수할 수 있어요? 잘 못하거든. 내가 중간중간에 정회원들한테 이야기하거든. 야 어제 매수했던 사람들 오늘 한 3% 5% 올라오면 던져버려라. 어제 매수했던 물량은. 어제 매수한 물량은 그냥 차익해버려라. 뭘 자꾸 욕심내느냐. 박스장이기 때문에 박스장.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매매를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밑에서 사가지고 쭉 올라왔어. 그럼 자기가 지금 오늘 못 봤어. 근데 장 끝날 때 보니까 또 내려왔어. 뭐 상관없어요. 밑에서만 매수하면 돼. 밑에서만. 매도는 못하겠지만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둘 다 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바닥에서 사가지고 머리 꼭지에서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돼요. 나는 매도를 잘 못하지만 매수를 잘한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매수를 잘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 왜냐? 매수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닥에서 산다라는 이야기고 또 저점에서 산다는 이야기인데 저점에서 사면 사실 두려울 건 없거든. 왜? 저점에서 사면 내가 물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매수를 계속해서 고점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꼭지에서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손가락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대표님, 저 두산표세를 53,0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빠져가 5만원이 됐습니다. 그래봐야 6% 빠진 거야. 주식할 때 6% 빠진 게 많이 빠진 거야? 아니거든요. 왜? 6% 빠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두산 퓨어셀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래 얘기하면 안 되겠지. 두산 퓨어셀 대표님 저 53,000원에 매수했어요. 근데 시장이 급락해가지고 5만원이 됐어요. 엄청 빠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있으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5만원으로 올라와요. 5만원으로 올라와요. 왜냐면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근데 저 위에 꼭지 두산 퓨어셀 급등할 때 5만 한 6천원에서 딱 매수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뭐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그냥 두산 퓨어셀이 막 급등하니까 막 사는 거지. 또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이거는 두산 퓨어셀 지금 좀 빠졌네? 대표님이 수소차 좋다고 그랬네? 야 이거 매수 타점이네? 왕창 사버리는 거지. 왕창 사버리지. 마음이 급한 거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지. 아니지. 멘탈이 쓰레기인 거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좀 사고 한 3% 정도 사놓고 53,000원 한 3% 사놓고 좀 관찰하다가 5만원까지 빠지네 또 더 사고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매수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늘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이제 이런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매수를 잘 못해요. 고점에서 매수했단 말이야. 그럼 매도를 잘하면 돼.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분위기가 샤해. 어제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럼 아씨 너 꿈자리가 뒤숭하네. 오늘 내 계좌에 문제가 생기려나 하면서 아침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 진짜 샤한 거야. 에이씨 빨리 그냥 손절해버려야지. 1% 손절해버려야지. 1% 손절하면 어때? 주식하다 보면 손실 나는 거 뭐 밥 먹듯이 손실 나는데. 그러면 또 상관없죠. 들어갔다가 과감하게 용감하게 들어갔어. 근데 내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차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느낌 딱 오거든. 느낌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다시 던져버려야 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딱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자기도 알아. 대부분 알아요. 내가 이거 위험한 자리에 들어간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알거든. 아는데 안 파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딱 실수하면 벌써 알아요. 이거 내 위험한 종목했네. 내가 좀 위험하게 배팅했는데.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알거든. 그럼 적각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해. 왜? 이왕 산 거 냅둬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가끔은 주식은 과감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사람들은 매수와 매도를 다 잘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 개만 잘하면 돼요. 한 개만. 매수를 잘하든가 매도를 잘하든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딱 시장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시장은 빨간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까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급등이 좀 나오기는 힘들어요. 사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시장이 급락할 때도 매일 VI 급등 오늘 또 한 종목 연일 급등 막 이렇게 나왔죠. 근데 내가 보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지금 아니라지. 지금 뭐다? 얼추 좀 쉬어가는 시장이 다시 돌아했다는 거지. 시장은 늘 이야기했지만 주식도 오르면 또 빠져요. 빠지면 또 올라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시장이 급등했을 때 내가 돈이 생겼다. 대표님 나 시장이 좋아가지고 여윳돈 1억 가지고 왔습니다. 좀 기다려도 돼요. 근데 뭡니까? 급해가지고 사버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늘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좀 톱니바퀴 맞출 때까지는 좀 진득하라고 이야기하지. 이빨이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빨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한 번 맞기 시작하면 잘 돌아가는 거거든. 한 번만 맞춰놓으면 잘 돌아간다고 이빨이. 이 톱니바퀴가.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좀 나쁘다고 주식을 쉬었다가 시장이 좋다고 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하면 절대 못 맞추거든. 시장이 나쁜 달도 시장이 좋은 달도 계속 힘들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니. 그래야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여기 투자자를 보게 되면 시장 나쁘다고 에이씨 덮어놓고 안 볼래. 시장이 좋아지니까 볼래.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딱 보면 이미 다 고점이야. 시장이 나쁠 때 계속 지켜봐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해드리고 그러면 지금 보자. 그러면 전기차 오늘 물론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또 원익 P&E 같은 애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러면 전기차 지금 어떻게 올라와요? 전기차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틀 전에 전기차 급등했어요. 근데 어제 다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올라오죠. 전기차도 지금 박스 구간이에요. 전기차도 지금 박스 구간이에요. 대주전자재료는 아침에 내가 매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했는데 어제는 화면에 없었어요.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 들어왔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기차도 여전히 좀 박스고 안에 이제 갇혀있는 모습이고, 이 안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 또는 불뚝불뚝 또 대장주들이 한 개씩 올라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조정이 나왔고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뭡니까?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매매하면 크게 재미는 없어요. 그러면 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률을 보지 않고 지금부터 모아간다라고 하고 9월 말 이후에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전기차는 지금 천천히 파란불일 때 매집은 가능합니다. 근데 뭐다? 돈은 안 됩니다. 근데 박스권 매매를 하면 돈이 되겠지. 오늘 매수 내일 매도 오늘 매수 내일 매도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지. 2%대기. 근데 예전처럼 뭐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수소차하고 폴더블 폰인데, 요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해석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늘 폴더블 폰이 오르면 수소차는 빠져. 근데 오늘 수소차가 오르면 또 그날은 또 폴더블 폰이 빠져. 돈들이 어떻게 해요? 돈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오늘은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그럼 지금 느낌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야 오늘은 전기차가 돈이 몰리잖아. 전기차가 올라오잖아. 그럼 나머지는 안 올라가. 오늘 이쪽이 돈이 올라오잖아. 그럼 또 전기차는 또 파란불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수소차도 움직이고 전기차도 움직이고 폴더블 폰도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은 지수가 급등하는 날이야. 맞죠? 이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인다 그러면 그날은 코스닥이 1% 이상 급등하겠지. 근데 어떻게 돼요? 한 개 움직이면 또 나머지 두 개는 쉬어가지. 한 개 움직이고 한 개는 빠지고 한 개는 쉬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통계자 이야기 가끔씩 하잖아. 내가 세 종목을 가지고 있어. 한 개는 막 주가가 올라와. A라는 종목은 주가가 막 급등해. 내가 종목 세 가지고 있어. B라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막 계속해서 보합이야. C라는 종목은 오늘 또 빠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통계자는 옆으로 기어가잖아.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을 우리가 손절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 딱 느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 느낌이야. 한꺼번에 시장이 전부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뭐다? 계속해서 그냥 지루하게 순환매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순환매로. 뭐 자동차 종목이 좀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못 올라오고, 바이오주가 올라오게 되면 IT 종목이 떨어지고, IT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바이오주가 빌빌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시장은 역시 좀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좀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BH라는 종목을 들고 있고, KH바텍은 우리가 팔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KH바텍도 봐봐. 어제 급등했잖아.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29,300원. 우리 판 가격이다. 우리가 판 가격이다. 우리 29,500원 이렇게 팔았잖아. KH바텍. 그죠? 어제 뭐 10% 급등했잖아. 근데 이틀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판 가격이지. 그대로 아니야. 주가 계속 급등하고, 야 이만큼이면 다 올랐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급등하거든. 그죠? 근데 요 급등한 건 다시 한번 순식간에 급락 나와요. 요거 뭐라고 했죠? 이게 오버슈팅이거든. 요게 머리 꼭지야. 이게 머리 꼭, 이게 오버슈팅이야, 오버슈팅. 오버슈팅. 머리에서 팔지 말고 어깨에서 팔 잡고 했잖아. 그대로잖아. 그러면 지금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괄목할 만한 눈에 띄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실적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림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이미 뭐 보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렇게 팔리니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 오르면은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니까, 오르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다시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건데, 결국은 IT 종목들 뭡니까? 매출이지, 실적이지, 실적. 매출 실적이지. KH바텍은 외부인지, 파인테크닉스는 내부인지, 세계하이테크는 필름,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 물론 PI 첨단 소재나 코롱인더 같은 종목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BH는 뭡니까? 기파 만드는 회사들. 인터플렉스, BH, 코리아 스키트.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인데 내가 보는 거는 뭐다? 매출에 대한, 지금 IT 종목 중에서 매출에 대한 상승, 상향, 폴더블 폰이 터지기 전에 이미 레포트나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연말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했거든. 폴더블 폰이 안 터졌을 때 이미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뉴스가
이게 딱 터지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폴더블 폰은 지금 내 생각은 뭐냐면 캐치바트 같은 경우 우리가 팔았는데 나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캐치바트 또 다시 잡고 싶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 조정이 안 나온 거지. 그래서 여전히 폴더블 폰에 캐치바텍, 파인테크닉스, 세경 하이테크, DKT. 그죠? 그 밑으로는 뭐 삽을 생각은 없는데 뭐 BH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차는 최근에 한 2주 동안 엄청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9월 5일입니까?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에 또 수소협의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죠? 또 수소협의체라고 이야기를 하나. 또 대규모 뭐 컨퍼런스들도 잡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컨퍼런스에 상하프론테크도 같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상하프론테크도 같이 이제, 출연해가지고, 그죠? 또 토론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수소차는 뭐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 구간에서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과 실적이 나쁜 종목들이 극과 극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하프론테크나 또는 일젠하이솔루션나 또 미코나 이런 애들은 실적이 되게 좋은데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사실 수소차라고 할 수가 없는 테마주에 좀 속해 있는 것도 뭐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지금 경기 민감주 들어가가 먹을 게 없고 금융주 먹을 게 없고 우리가 대형주에 먹을 게 없고 결국 뭡니까?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강하지만 조금만 멀리 지켜본다고 하게 되면 역시 뭐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주식은 내가 이야기했지만 도박과 투자의 경계선분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도박에 치우친 거고 나는 뭐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우량한 종목, 무거운 종목을 매매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도박도 즐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급등을 상당히 즐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우량주로 급등을 자꾸 잡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도박과 경계의 중간에 있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뭐다? 수소차도 지금은 저는 살아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은 조금은 뭐다? 급한 마음들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같이 유지를 하면서 끊어야 되네 녹화. 오케이 땡큐.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를 하면서 좀 보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요. 녹화 한번 끊을게요. 이제 잠깐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했던 것 같고, 잠깐 이제 종목 이야기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차트들 몇 개씩만 좀 봅시다. 일단 BH부터 좀 볼게요. 어쨌든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보유를 좀 하고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어쨌든 무료방이기 때문에 뭐 나가줘야 되는 거지.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거짓말 없이. 그죠? 가감 없이 이야기할게요. BH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딱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매물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매물이 많다. 매물이 많다. 내용을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것과 이해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매물이 많다고 했어요. 그죠? 실제적으로 많죠. 작을 그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 이틀 어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BH는 사실 이 라인은 돌파하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23,000원 라인은 정말로 돌파하기가 사실은 힘들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23,000원대 정도 오게 되면 원래는 잘라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맞죠? 원래는 잘라내야 된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야 근데 23,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BH가 만약에 BH가 23,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에 매물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입장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내 입장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야 그냥 23,000원에서 잘라낼까? 수익으로 그냥 매도해버릴까? 여기서 매도해버릴까? 아니면 근데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이야기해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아. BH를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데 만에 하나 근데 이거 못 넘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거든. 원래는 야 이거 돌파하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이게 공유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버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신뢰가 생기는 거지. 뻥치면 안 되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위에 매물대가 없어, 매물대가. 그러면 이게 25,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고요. 25,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고, 2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27,000원, 28,000원까지 날아가 버린다. 내가 보기에는. 그럼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냐면 수익률이 40%, 50%, 60%가 돼버려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9월달 아닙니까? 9, 10, 11, 12, 4개월 남았어? 4개월 동안에 40% 수익 난다 그러면 대박이거든. 한 달에 10% 원금 10% 못 올려요? 누가 그렇게 올립니까? 절대 못 올려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5% 계좌 수익률 올리면 대박이에요. 한 달에 10% 계좌 수익률 올리면 1년에 200% 번다라는 건데, 3년이면 1000% 버는데, 1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 1억 가지고 있으면 3억이 된다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주식하지. 그렇게 벌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BH는 딱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전을 한번 할 것인가, 아니면 차익할 것인가. 그래서 그 기로에 좀 서 있다라고 판단을 사실 했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선택은 뭐다? 야, 그냥 좀 도전해보자. 왜? BH 팔아가지고 살만한 종목들도 딱히 없다는 거지. 내가 시장을 딱 봤을 때는, 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전기차도 해먹었고, 수소도 해먹었고, 뭐 폴더도 해먹었는데, 딱히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지. 두 번째, KH바텍 수익을 내가지고 그 돈으로 BH를 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거가 오늘 뭐 6%가 급락이 나오든, 7%가 급락 나오든, 10%가 급락 나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단타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 자체는 이게 이제 완벽한 이제 스윙 라인이고요. 이 라인이 깨지면 죽는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깨지면 안 돼요. 이 라인은 깨지면 안 돼요. 왜냐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뭐 또 내렸다가 또 올라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라인을 보는 건 아니고 이 추세를 지나가가지고 터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여기서 뭐다? 그냥 한 번이라도 이 라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박스권은 이렇게 되거든요.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박스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가면 되게 지루하게 가죠, 주가가. 근데 여기를 딱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평형 박스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평형 박스권도 이게 대강 그릴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 재미가 없지. 근데 딱 박스를 딱 돌파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거지. 한번 넘어갈 수 있는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위에 보게 되면 요게 이제 11선 라인인데, 그러면 요 라인은 우리가 뭘 봅니까? 요 라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좀 중기적인 주봉에 대한 선을 그려 놓은 거고, 그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선은 여러 가지 선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봉으로 그려 놓는 선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봉 라인으로 그려 놓는 선들이 있는 요 라인이에요. 그죠? 요 라인입니다. 주봉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주봉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급락구 가니까 빼버리고요. 주봉 라인으로 그리는 거고, 단기적인 라인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요 라인은 뭡니까? 5일선 급등선은 이제 깨졌다라고 보게 되면 뭡니까? 단기 라인은 11선이에요. 11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오늘 정도에 나는 만약에 대표님 BH가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대표님 저는 BH가 적습니다, 또는 나는 대표님 BH에게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적어드릴게. 나는 BH 적습니다. 나는 BH 하면 오늘이 타점이다. 이렇게만. 요거 내가 적어드릴게.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 주식은 어쨌든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도박과
도박과 투자의 경계 선분인데, 그러면 이제 요 라인이니까, 요 라인이 손절이니까 오늘은 뭐다? 사실은 타이밍은 매수 타이밍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원들한테도 아침에 뭡니까? 없는 사람들은 1차 매수는 들어가도 된다. 3% 정도는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여기에서. 요 라인에서. 여기에서는 들어가도 된다. 그죠? 밑으로, 그죠?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장 안 끝났잖아. 장 끝날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BH를 오늘 정도 타이밍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다? 한번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H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 끝날 때 21,000원 위로만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뭐 큰 문제는 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덕전자 좀 보게 되면 대덕전자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드렸죠. 그죠? 어제 그려놓은 그림이죠. 그죠? 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 여전히 뭐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는데 그럼 이제 대덕전자의 차트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과거에 한번 올라갔다가 그죠?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한번 밀렸고 지금 올라갔다가 단기 급등했다가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대덕전자를 보게 되면 뭡니까? 뭐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실적이야 뭐 다 좋으니까 그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보면 이제 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 전에 이야기할 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매수를 좀 시켜드렸어요. 어제 그저께 3일 동안에 그죠? 3일 정도에 계속해서 저점에서 이제 정회원들은 매수를 내가 좀 시켜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그저께 오르고 어제 오르고 오늘 또 아침에 올랐는데 지금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지만 지금 봐서는 뭡니까? 큰 문제 없이 지금 뭐 시장이 뭐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가는 그림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는 여전히 뭡니까? 요것도 똑같아요. 2만원까지는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올라올 건데 2만원 정도 올라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고 2만원에서 저점에서 더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왜냐면 위에서 3분의 1 팔고 밑에서 또 추가 매수했으니까 고점에서 팔고 좀 기다렸다가 밑에서 다시 샀고 다시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수익금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2만원에서 다시 그냥 팔 것인가 아니면 야 2만원 왔으니까 다시 절반만 팔자 저항이니까 절반 팔고 절반은 욕심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또 한번 미친 척하고 예 2만 5천원 2만 7천 갈 때까지 하면 그냥 꾹 들고 있자고 할 것인가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뭡니까 제가 이렇게 좀 도전을 하고 욕심을 내는 대부분의 이유는 뭡니까 충분히 뭐다 충분히 얘가 물량을 모아놨고 외국인 뭐 물량은 별로 관심 없지만 여전히 외국인 물량들 기관 물량들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대표님 믿고 좀 더 실어보겠습니다. 믿지 마요. 뭐라는 게. 그런 말 듣지 마요. 지워버려야지. 대표님 믿고 물량을 실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보고 믿으라고 한 적 없다. 그래서 요런 생각으로 일단은 대덕전자는 지금 뭐다? 좀 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역시 뭐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뭐 푸근합니다. 그죠? 비중도 많고 그죠? 수익률도 뭐 괜찮기 때문에 역시 수익금이 많은 거지.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많이 내려왔어요. 처음에 1차 매수했던 것보다야 뭐 한 20% 이상 수익인데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하고 4차 매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수익금이 막 엄청나게 커졌다 줄어들다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두산표셀인데 뭐 기존에 샀던 물량은 이제 다 올라왔죠. 그죠? 예전에 한번 매수했다가 손절 한번 했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권으로 이제 올라와 있고 또 최근에 급락했을 때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표셀도 결국은 봐봐요. 재밌는 게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55,000원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55,000원에서 걸린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5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터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55,000원 넘어가게 되면 6만원
또는 6만 3천, 6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역시 뭐다? 좀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두산 필서 같은 경우에 딱 보게 되면 그럼 대표님 BH하고 딱 보니까 이 종목도 뭐다? 여기 11선이 이렇게 있네, 그지? 여기 11선이 있네. 그럼 여기가 마지노선이지. 내가 여기서 물량을 더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한번 때려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 진짜 많이 빠졌을 때 때리는 거고 밑에서 항상 너무 심하게 도전을 할 거면 밑에서 때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조금씩 매매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죠? 이 정도 고안에서 매수해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완전히 진짜 한번 인생을 걸어보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죠. 대표님 나는 그냥 지금 계좌가 많아서 40%여가지고요. 남은 돈도 별로 없고요. 그냥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럼 밑에서 잡아야 되는 건데 정상적인 매매는 뭡니까? 정상적인 매매는 여기서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 종목도 지금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매물이 있고 우리가 예상한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불안할 텐데 55,000원에서 걸릴 것이다라고 충분히 걸리는 게 정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뭐다? 요 정도 그림에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어쨌든 간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어. 그리고 뭡니까? 요만큼 빠졌어요. 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저점 상황은 지금 보게 되면 22,000원 정도가 이제 저점 상황인데, 뭐 최상의 방향은 요 정도 22,000원에서 23,000원, 24,000원까지 좀 박스 구간으로 좀 흘러가다가, 요 정도. 이렇게 좀 박스 구간으로 흘러가다가, 나오고, 조정 나오고, 좀 기간 조정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다음 주 정도 돼가지고 방향이 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돈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한번 고민스럽겠죠. 더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까지 일단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인데, 뭐 장투 종목이죠, 그죠? 최근에 전기차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뭡니까?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뭐, 오른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기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뭐 코멘트 크게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고. 한미반도체 유니센까지 해드릴게요. 한미반도체인데 좀 지리해요. 그러니까 그죠? 계속해서 라인 자체는 여기가 박스 구간인데 박스 구간에서 좀 지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미반도체나 뭐 유니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리하고 어떨 때 보면 또 되게 또 기대가 되고 하는데 뭐 결국은 뭡니까? 삼성전자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저께, 그전날까지 3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들이 사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지. 그지?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내가 이제 77,000원 라인에 선을 꺼놓은 상황인데 77,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8만원까지는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역시 뭡니까? 여기에 준하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나 또는 반도체 섹터 관련주들도 주가 자체는 5에서 7% 정도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실적이 무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뭐 테스나가 대장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테스나가 대장이에요. 그죠? 어쩌다 보니까 테스나가 이제 대장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넷페이스는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 형태가 진짜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내용은 다릅니다만, 동바이텍 최근에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급등하다가 역시 시장의 영향을 받고, 주가는 떨어져 있지만 뭡니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40%. 너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계속 뭡니까? 이 회사가 M&A가 된다, 뭐 어쩌고 된다. 또 지금은 보게 되면 뭡니까? 요 비메모리 쪽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런 레포트도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시총이 높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좀 바쁘신 분들. 나는 대표님 너무 바빠가지고 직업상 너무 바빠서 주식을 계속 매도가 하기 좀 힘듭니다 하는 분들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포스코케미칼이나 DBI텍처럼 시가총액이 조단위에, 그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들고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실적이 중요하고 저평가가 되어 있고 삼성이 계속해서 뭡니까? 투자를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TSMC하고 점유율 격차도 많이 줄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죠? 최근에 발표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또 시장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재용이 계속해서 밀어붙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믿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너무 늘 이야기 드렸지만은 당일의 주가에 대해서 흔들렸던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최근에 오랫동안 매매했지만 당일 주가에 흔들렸던 사람들이 전기차를 못 먹은 거예요. 폴더프는 못 먹은 거고 수소차도 못 먹은 거예요. 아, 오늘 주가가 올라오네 안 올라오네 올라오네 안 올라오네. 아, 대표님 오늘 주가 빠졌는데 어떡합니까? 아, 대표님 오늘 더 사야 됩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됩니까? 지금 또 나오죠. 말 한마디 했다고 BH 매수? 그죠? 이 지금 또 얘기 나오죠. 무방에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네, 미안한데 김남주님 지금 거의 매일 이분 물어보세요. 내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무료방이라고 해가지고. 무료방에 3,000명 있는데 내가 사람들 말하는 거 누가 말하는지 다 기억한다. 김남주님 어제도 질문했다. 다른 종목? 어제도 질문했다.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동영상도 안 보고 글도 안 보고 그냥 저런 말 나오면 보는 거야. 어제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제 채팅하셨어요? 또 다른 종목 매수냐고. 그죠? 답 없다. 미안하지만 답 없다. 그 옆에는 내가 이제 가리겠는데, 어? 대표님 믿고 좀 실어보겠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겨? 뭐라는겨? 대표님 믿고 좀 실어보겠습니다. 남 이야기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종목을 설명하는데 머릿속에 오로지 매수 생각밖에 없는 거야. 돈 벌어가지고 매수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나하고 평생 할게요? 근데 왜 정혜원 가입 안 해? 좀 실어보겠습니다 하는 건 돈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정혜원에 왜 가입 안 해? 회비 내기는 아깝고 무료방에서 말하니까 씻고 싶은겨? 회비는 아깝고 무료방에서 그냥 주니까 아니겠죠? 가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내가 없을 때 어떻게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당장보다 내가 지금 적어놓은 글은 설명을 하는 거야. 설명. 지금 타점해가지고 몰빵하라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오로지 매수 생각밖에 없어? 그냥 머릿속에 매수 생각밖에 없는겨. 자기가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겨. 나는 사람들 종목 매수시켜놓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손실 좀 어떡하지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자. 아셨어요? 아, 또 잔소리 하고 있네, 그지? 아, 이 잔소리의 병이다, 병. 그죠? 하루라도 잔소리 안 하면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네. 이해됐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뭐, 지금 BH나 대덕전자, 뭐, 두프, 포케, 한미, 뭐, 유니셈, 그죠? 뭐, 동부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뭐다? 뭐, 초록반 때 보니까 다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다? 좀 홀딩하고, 아,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졌네 싶으면 조금 늘리고, 조금 더 샀는데 올라오면 좀 챙기고, 뭐다? 박스권 시장이라고 했잖아. 박스권 시장이랬잖아. 그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혜원들도 마찬가지인데, 텍터 관련주예요. 근데 지금 텍터 관련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높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텍터 관련주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매매도 상당히 많이 하는 방이인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텍터 관련주도 좀 차고 있잖아요. 좀 꽤 차고 있잖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텍터 관련주 매수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는, 우리 종목이 너무 좋았어. 우리 종목이 다 망했고 했으면 괜찮은데, 막 시장이 이렇게 뭐죠? 막 급락하고, 막 텍터 관련주도 주가가 막 쭉쭉쭉쭉 내려올 때, 우리 주가는 안 내려왔거든. 막 상하프론텍 올라가고, KH바텍 올라가고, BH 올라가고, 대덕전자 올라가고, 두산필살 막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못 산 거야, 돈이 없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뭡니까? 얘네도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도 지금 V자로 올라와 버린 거지. 내가 그래서 저 최근에 매매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신규 종목을 공략을 할 때, 또 꼭 사고 싶을 때는 뭡니까?
이렇게 V자로, 그러니까 빠르게 반등, 회복력이 좋은 종목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그럼 예전에 뭡니까? 텍터 관련주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제 우리 정도의 고수 레벨에서는, 야,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뭡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물론 많이 올라봐야 9%밖에 안 올랐지만은, 그래도 9%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야. 현재 가격보다는 5% 밑에야. 근데 아무리 봐도 5% 밑에 줄 가능성이 없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그저께도 보고, 계속 지금 4일째 보고 있는데 주가가 안 내려와. 뭐 잡기는 잡아야 되겠어.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에라이, 당장 그냥 여기서 다 삽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왜?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 에이, 나중에 그냥, 에이, 사자. 그냥 이래 돼. 그렇게 매매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텍트 관련주는 지금은 뭐다? 진짜 모아가야 돼요. 오늘 좀 샀다. 조금만 사는 거야. 100만원. 샀는데 주가가 급등했다. 그럼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100만원 사고, 좀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또 100만원 사고,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싫어도 되겠지. 그래서 지금 텍터 관련주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종목 불러드릴게. 대한항공, 하나투어, NEW, 파라다이스, 연우, JYP. 요 정도. 그 다음에, 이런거 다시. 대한항공,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NEW, JYP, 연우, 영업무역. 7개 종목이네? 그럼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이 7개 종목이거든. 종목당 3% 사버리면 얼마예요? 7, 3은 21. 21% 비중 필요하죠. 돈 없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뭐다? 만약에 현금에 여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발은 좀 담궈놔도 된다라는 거지. 개인적으로. 발만 담궈놓는 거야. 발 담궈놓고 나중에 더 상황을 보고 그죠? 모아가야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터 관련주까지도 여러분들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텍터 관련주까지 좀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거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나 이제 2차전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추 바닥은 나왔다고 판단을 해요, 사실은. 2차전지나 자동차 관련주들도 이제 바닥은 나왔다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다? 아직까지는 뭐 더 가봐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재밌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이제 정회원들한테는 야, 이 SK바이오팜이 더 나았습니다라고 어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는 ST팜이라는 종목을 이제 바이오 종목을 가져갔는데, 최근에 바이오주 종목들은 진짜 복불복입니다. 어떤 종목들은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완전히 초급락하는 종목들도 있죠. 그죠? 진짜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죠? 그래서 바이오주 아침에 단기적인 매매가 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역시 뭐다? 무서워서 바이오주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 NEW, 프라이스, 연은 영웅무이. 어제 올려줬잖아, 정혜원들. 아침에 안 올려줬나? 올려줬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밑에. 아이, 여기도 있잖아, 그치? 다시, 종목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업걸은 스타크래프트 할 때 하는 이야기였나? 그죠? 파이어백. 계속해서 업걸을 할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정의원들은 안 물어봐도 돼요. 무료방에 알려준다고 지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그림들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업데이터. 업이 너무 업자가 많네, 그죠?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확실히 뭐다? 역시 지금 시장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섹터도. 그러니까 개별주들이 한 종목씩 톡톡톡톡 튀어가지고 급등하는 점. 뭐 지금 보게 되면 아침에는 하나모터리얼즈, 지금 뭐 장중에 나누신 소재 또는 이녹스, 지금 뭐 오늘 대주주제대로 최근에 이제 원익 PN이 끝났다고 보입니다. 원익 PN이 같은 애들, 그죠? 1,000원짜리 종목은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딱딱 튀는 종목들은 분명히 시장에는 있어요. 물론 아침에 딱딱 잡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다? 시장 자체가 뭐다? 쫙 붐업을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우량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 무서운 시장은 아니에요. 그냥 올랐다 내렸다 아이 뭐 재미없네 심심하네. 또는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보유한 애들 안에서 야 좀 빠지면 매수 좀 오르면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있고 그죠? 근데 반면에 잡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상당히 힘든 시장이에요. 왜? 손실이 있는 데에서 자기 종목이 언제 올라올지, 내일 급등할지, 모레 급등할지, 또 시장이 좋아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시장이 나쁘면 또 빠지거든. 그래서 늘 이야기 드렸지만 가장 최선은 뭡니까? 잡주들은 그냥 야 내일 오를까 모레 오를까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보니까 야 그래도 이거는 지금 버텨야 될 자리다. 야 좀 기다려 봐도 되는 자리다. 물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겠죠. 왜냐면 급락하고 응? 왜냐면 당연하지. 개인 종목들 다 급락했고 그죠? 급락했고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고 위에 이동평균선 이렇게 잡혀 있고 그죠? 그리고 시장도 무난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닥 잡고 살짝 올라와 있고 딱 봐도 한 이 정도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딱 해버리면 아, 내 종목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네 하고 해버리면 그거 영원히 못 팔아요. 영원히 못 팔아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랑 내가 살려고 하는 우량주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표님 이 종목 조금만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평생 정리 못 합니다. 왜? 이 잡주가 이만큼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우량주는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조금 쉬어가고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올 때 아직까지 덜 올라왔을 때보다 조금 우량한 종목들로 잡주들은 좀 정리해서 그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거지 뭐 그죠? 마음이 좀 편하려고 하게 되면 우량주 위주로 계속해서 좀 교체 매매하자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